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기타 소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의 범위입니다. 우리가 기타 소득 관리에서는 이자 배당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서 이제 입력하고 반영하는 난인데요. 먼저 각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자 소득의 범위입니다. 이자 소득은 뭐 각종 채권, 증권,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비영업대금 이익이죠. 우리가 은행이 아닌 이상 대부분 우리가 이자를 빌리고 이자를 지급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비영업대금 이익이죠. 그래서 이자 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익이 거의 주를 이루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자 소득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은 이제 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금, 분배금, 의제배당, 인정배당,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을 말합니다. 우리는 소위 배당소득이라면 소위 말하는 그냥 배당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기타소득입니다. 자, 기타소득 범위를 보시면 쭉 기타소득들이 많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이외의 소득으로서 아래에 있는 부분들을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쭉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개들 우리 세무사무실에서는 원작자 등의 원고료 등 저작자 이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 등 강의료, 강사료 이런 거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해당될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타 소득이다. 다만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을 얘기한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입니다.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기타 소득 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기타 소득 금액은 당해 지급액에서 대응하는 필요 경비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밑에서 말하는 세법에서 규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개들 우리가 필요경비 의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제 항목들, 우리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고요. 필요경비율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위에 노란색 박스로 처리한 60%를 필요경비로 추정하는 것들이 우리가 아마 실무적으로 확인한 부분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겠는데요. 최소 수익 금액의 60%를 필요 경비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60%라는 얘기는 실질 비용이 60%가 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0% 필요 경비로 추정하는 것은 원작자의 원고료, 인적 용역의 일시 제공으로의 대가, 그 다음 강호권 등 각종 권리들의 양도 및 대여, 그 다음 지상권, 지용권의 설정 대여로 인한 금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0%입니다. 요 부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80%였고 70%였고 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필요 경비율이 60%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세금을 4.3% 뗀다. 이렇게 말이 많아져. 그 말은 뭐냐면 기타 소득 원천징수율이 20%고 필요 경비가 80%가 적용이 되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득 금액은 20% 곱하기 20% 하니까 이제 4%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이젠 8.8%가 되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소득자들은. 자, 그리고 최소 수익금액, 총수익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추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과 주택 입주 지체 상금 등을 볼 수 있겠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필요경비나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필요경비를 추정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셔갖고 아마 대부분의 기타 소득자들의 강의료나 원고료 이런 부분들은 자, 이제 60% 필요 경비다 라는 부분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무사랑 프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 관리는 원천징수에서 사업 기타 사회보험료의 항목에서 기타 소득 관리에서의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득 관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타 소득이라고 돼 있지만 이 기타 소득만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죠. 기타의 소득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타의 소득이 뭐가 있냐면 거주자에 해당된다면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기타 소득이 될 거고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될 겁니다. 사업소득에 얘기한 것처럼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이 기타소득에서 관리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소득자 등록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타소득 등록하는 란입니다. 자, 상단 부분은 별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일괄 변경을 통해서 기타 소득자의 내용들을 일괄 변경하는 부분이고요. 필요 경비율의 변경은 쭉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2019년 1월부터 60% 해당되니까 변경이 지금 입력할 때는 변경이 안 돼 상관이 없겠지만 기존에 2017년이든 16년이든 18년이든 기입력돼 있는 사업 소득자가 있다면은 80% 필요 경비나 70% 필요 경비로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 경비 일괄 변경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전체를 체킹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전체를 체킹해서 일괄 변경을 60%로 하면은 자동적으로 60%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부양가족 불러오기 부분은 종교인 소득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은 등록 사항 부분에 있어서 거주 구분을 체킹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주에 해당되거나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체킹을 하시고 소득 구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타 소득인 부분과 이자 소득 부분 그리고 배당 소득 부분 이렇게 나눠서 각각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의 이름이더라도 소득 구분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각각 개별적으로 해둬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 개별적으로 했었을 때는 추후에 신고할 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성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김기타 씨는 이제 기타 소득, 우리가 말하는 순수 기타 소득을 얘기하는 거고, 박이자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자 소득에 대신 분이고, 최배당 씨는 이호일 배당 소득에 대한 분이십니다. 자, 마이클이라고 비거주자 해당되는데 비거주자의 소득 구분을 보시면은 먼저 거주자의 소득 구분을 봤었을 때는 60번대와 70번대, 100번대, 120번대, 200번대가 있죠. 그런데 비거주자에 해당될 때는 소득 구분을 체킹을 해보시면 위에 밑에는 추가적으로 있겠지만 위에 사업소득과 나머지 40번대 소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비거주자는 여기에서 구분한다고 해서 소득 구분이 이쪽에도 추가적으로 거주자와 다르게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소득 구분을 체킹을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이 있으면 종교인 소득 이런 부분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해당 사항이 있으면 열을 체킹하시면 보험 모집인의 그 사업 소득 관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부양가족이나 본인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주민번호는 당연히 입력을 해야 되겠고 소득자 구분은 실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사항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치고 법인은 법인을 치시고요. 필요 경비율 부분은 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강연료 소득이기 때문에 60% 필요 경비가 되겠죠. 그리고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 경비가 없겠죠. 배당도 마찬가지로 필요 경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소득 구분 중에 60% 필요 경비가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실히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부분이 없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자 등록 부분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기타 소득과 이자 배당 소득자들 그리고 비거주자의 사업 소득자들에 대한 등록하는 부분이 기타 소득자 등록 부분이다 라는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타 소득 자료 입력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 입력 부분인데요. 해당 지급 월에 엔터를 치시거나 해당 날짜를 치셔갖고 처리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기타 소득, 우리 김기타 씨는 강연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 구분으로 체킹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소득자 부분을 F2를 눌러서 기본적인 기타 소득자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위에 소득자 내역은 우리가 기타 소득 자료, 기타 소득 사원 등록에서 입력한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불러와지고
밑에 지금 영수 일자와 기속 연도 이런 부분들은 해당 사항에 맞게끔 입력을 하시고 지금 총액이나 뭐 필요 경비는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60%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당 사항 부분이 이제 원청 징수한 금액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이 달에 맞게끔 원청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마무리 지었으면 이제 지급명세서 제출 부분은 이 기타 소득의 지급명세서 영수증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자 1년치의 기타 소득 부분을 마감을 하고 내년 2월 말일까지 이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입니다. 자 이자 배당 소득은 뭐 마찬가지로 지급 월원이나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고 이 상단에 보시면은 뭐 월별 마감 뭐 이런 것들은 각자의 소득자료 입력에 다 마찬가지로 있는 부분이고 소득자 간편 등록도 각각의 정상적으로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각각의 소득의 기타 소득 입력란에서 각각의 입력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급 영수 일자나 아니면 기속 월일자를 별도로 적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 별도로 금융상품, 뭐 유가증권 코드가 있다면 유가증권 코드, 과세 부분과 조특법 이런 부분을 차례대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입력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항 없으면 입력 안 해야 돼요. 비영업대금 이익 같은 경우는 금융상품명이 별도로 없고 당연히 유가증권도 아니기 때문에 입력을 안 했지만 그 외에 가세 구분이나 조세 특례 부분도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체킹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마감이 되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의 내역이 있으면 여기에 금액과 해당 세율을 적으시고 거기에 맞게끔 원청 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최배당 시의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 연월일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금융상품명에 반드시 해당 배당에 대한 내역들을 이제 조회해서 체킹을 하시고요. 뭐 상장 주식이나 이렇게 해당된다면 유가증권 코드도 찍으시고 가세 구분이나 조세 특례 부분도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은 자, 계정 코드 참고 부분을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계정 코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좀 참고를 하셔갖고 요 과세 구분이나 뭐 금융 상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위에 소득 구분 코드는 뭐 세무사랑 프로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잘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과세 구분입니다. 과세 구분. 과세 부분은 여기 있는 부분이죠. 여기 있는 부분. 자 과세 부분 지금 비영업등의 이익 같은 경우 T로 되어 있습니다. T. T는 일반 과세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과세 구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면세라는 코드가 있을 수 있겠고 조율 과세 뭐 쭉 해서 일반 과세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분리 과세라는 것은 분리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체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합 과세는 뭐냐면 분리 과세가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은 분리 과세죠. 우리가 종합소득세 합산 이자 소득 배당 금융 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하지 않거나 했었을 때 분리되거나 종합 과세 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 부분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분리 과세. 세법에서 정한 분리과세라고 지칭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체킹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영업대금 이익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일 수도 있고 종합과세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반과세인 T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 그로스업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 중에 그로스업 대상소득에 대해서 G로 적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최배당 시 같은 경우 우리 세무사랑에서 배당을 받는 부분의 구조니까 이 세무사랑 같은 경우 정상적인 배당이 이제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이라고 해당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로스업 대상이 되기 때문에 G라는 부분을 과세 구분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금융상품명입니다. 금융상품명은 지금 비영업대금 이익에서는 금융상품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입력을 하지 않지만 배당에 해당됐었을 때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의 체킹을 하셔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쭉 보셔갖고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조세 등 코드 자료입니다. 조세 특례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면은 해당 부분에 있어서의 체킹을 하셔갖고 부분에 있어서의 세액 감면이나 이런 부분을 조세 특례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되죠.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뭐 조세 특례 부분의 내용들이 없으니까 조세 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 징수한 경우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아마 지금 마감이 안 될 부분이니까 최소한의 금융상품명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금융상품명과 가세 구분과 조세특례 등의 내역들을 반드시 해당되는 사항들을 반드시 입력하셔 갖고 반영을 하셔야 돼요. 자, 최배당 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입력을 다 하고 나서 아래의 배당 소득 금액과 우리가 기본적인 배당이 같은 경우는 14%죠. 14%의 세율을 적용해서 이 금액들을 반영을 합니다. 이 반영한 부분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셔갖고 해당 소득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돼 있는지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달 부분에 500만 원하고 100만 원 이런 부분을 체킹을 하셨죠. 자, 그렇게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의 자료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이자 배당 소득의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 이자 배당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기속연월일을 1월부터 12월로 체킹을 하셔서 마감을 통해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입니다. 이 부분도 기타 소득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여기서 마감을 하셔갖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비거주자의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지급 명세서나 간이 지급 명세서, 사업소득이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죠. 비거주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비거주자도 사업소득에 해당이 된다면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정상적인 제출 기간 내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각각의 비거주자에 대한 마감 부분을 통해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상으로 기타 소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